어, 반갑습니다. 예. 참, 이 중개사 공부한다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참, 고생 많아요. 근데 중개사 자격증 값어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숙제입니다. 중개사 따면 돈으로 한 사람 얼마지? 알았어요. 자, 3회 봐요, 3회. 41번. 사기 문제네. 적어요. 사기 강박은 34페이지, 35페이지. 거기 요약집이 있습니다. 34, 35.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여러분, 사기 강박하면 요약집에 34, 35.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딱 문제가 오면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사기 강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노? 그 교재에 뭐 공부해야 되노? 뭐가 중요하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1번 지문은 이런 거예요. 사기 강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상대방 사기 강박이 있고 누가 있다? 제3자 사기 강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뭐가 있다고요? 상대방 제3자. 그러면 자, 여러분 또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그러면 34페이지 맨 위에 봐요. 박스. 자, 맨 위에 상대방 사기 강박은 갑이란 자가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사기당해서 을에게 쏘가서 팔았든지 샀든지 한 거야. 근데 그 밑에 제3자 사기 강박은 갑이 을과 하긴 하는데 계약은 누구로부터? 을이 아니고 병으로부터 쏘가서 을과 계약하는 거야.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뭐가 다르다? 사기치는 제3자하고 표의자가 계약을 맺은 상대방과 그 두 명이 달라요. 그게 핵이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갖다가 칠판.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해서 계약했구나. 여기 상대방 사기 강박이야.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병이라는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중요한데 자, 이때는 모르면 두 명이가 세 명이가 등장인물이 그래 이해하라 그냥. 자, 그럼 봐요. 요 두 명이 다르대도 표의자 입장에서는 사기 당한 자 입장에서는 사기는 요 놈부터 당했고 계약은 요 놈과 한 거예요. 그거요. 자, 그때 이제 요 제3자가 됩니까 물으면 요. 자, 그래서 1번 대리인 줄 거라. 그럼 이 말입니다. 칠판. 이 을이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본인이고 이 사기친 병이라는 놈이 상대방과 무슨 관계다? 대리인 관계다. 그럼 어떻게 본다? 같다 보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사기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1번이에요. 하지만 4번 사용자 책임의 자율관계에 있는 피용자 줄 거 봐라. 이해가 돼요? 이제는 누가 아니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아까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회사면 피용자는 종업원이다. 종업원 적고 4번 종으로부터 당했다면 그건 조금은 행위가 바로 상대방 행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대리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3자가 된다. 1번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 거기까지 이해 안 되면 그냥 다시 대리인은 사기를 친 놈이 대리인이라면 그는 상대방과 같다. 종업이라면 피용자라면 제3자다. 그렇게 기억돼야 돼. 자, 2번 제3자가 해간 사기로 계약을 맺으면 표의자가 취소를 하는데 중간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번 찾았어요? 넘어갑니다. 3번 자, 상대방이 기망했는데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어요? 표의자가 기망되어서 안 돼서. 그럼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사기와? 없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4번, 5번. 5번은 왜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답은 쉽죠? 이거는 잘 했잖아요. 자, 제3자로부터 사기당해서 계약했다면 이 표의자는 요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제3자에게 요놈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취소하기 전에도 돼 안 돼? 이게 키야. 취소 전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야. 답은 쉽습니다. 그런데 1, 2, 3, 4를 다 해설하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야. 1, 2, 3, 4는 아마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불법 손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 전에도 가능하다. 끝. 그렇게 구성하는 게 41번 5번입니다. 요약집 34, 35 적고 그러면 지금 5번 지문은 어디 있는 거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33페이지 봐요. 맨 위에 박스 보입니까? 요약집 33 맨 위에 박스. 착오와 뭐 구별하는 너? 사기강박. 착오는 무슨 규정? 그 옆에 착오는 불법 손배가 없어 아예. 그 밑에 사기강박은 강행규정. 하나 더. 불법 손해배상을 가르고 뭐 전에도 가능하다? 취소 전에도 가능하다 돼 있잖아요. 그 문제다 그 문제. 찾았습니까? 취소 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인데 다시 42번 문제가 뭐예요? 42번 불공정은 21페이지만 적어볼까요? 자, 불공정은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을 때 요건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주관적은 뭐예요? 궁박, 경설, 무경험 어느 하나를 폭리자가 이용의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 악입니다.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겁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 아닙니까? 여기 요건이에요. 왜요? 이게 생각나야 돼요. 자, 그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뭐라고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예요. 왜?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잖아.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요 두 개만 상대적이고 그는 다 뭐? 절대적. 그럼 1번이 무효 줄 것이고 우측에 추인 줄 것. 이게 무효행위 추인 지문이야. 무효행위를 추인이 뭐야? 사후에 인정하는 거지? 절대적 무효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놈이 답이야. 자, 2번은 이 불공정은 맞다.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유효가 아니고 뭐라고? 무효. 그 무효 주장자는 피해자다, 폭리자다. 피해자잖아. 3번 부담 없는 정려 줄 거요. 4번에 경매 줄 거요. 부담이 없다 정려. 또 하나 더 기부. 4번에 그 3번에는 부담 없는 정려의 기부 무상 같은 말입니다. 이런 데는 불공정을 논할 수가 없다. 경매도 마찬가지다. 4번에. 5번. 자, 이런 거야, 이거. 요 판례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봐요. 이 토지가 시세가 1억이야. 근데 요 놈이 2천을 주고 산 거야. 원래 판례, 원래 판례. 1억짜리 얼마야? 2천을 산 거야. 5배 차이 나죠? 그럼 현저하게 차이가 있잖아.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있대 해서 요렇게 주관적 요건인
궁박갱술 무게금으로 추정이 됩니까? 이 지문이야.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궁박갱술 무게금 은하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된다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2, 3, 4, 5 다 틀리고 1번이 답입니다. 43번 통정 28, 29 적고 통정 끌자가 뭐예요? 짜고죠 짜고? 짜고는 상대방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상대방이? 상대방과 짠다는데 서로 정이 통했다. 자 봐요. 통정은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요 놈이 표의자가 의사가 없는 거야. 표시를 한 거야. 그 사실을 상대방과 짜고 해야 되잖아. 그럼 이런 사실을 이 두 명이 뭐 해야 돼? 통정, 짜고, 합의, 통모, 가장, 허의, 양해. 이게 다 같은 말들이야. 그래서 1번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노? 상대방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일치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 2번 가장이 무효라 하더라도 은닉행위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2번에 7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려잖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해서 넘긴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정려는 무슨 행위라고? 숨겨진 은닉. 은닉은 유효. 매매만 통정 무효입니다. 찾았어요? 매매만 무효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해서 당연히 은닉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맞지? 유효하다. 3번 통정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4번 가장 건저당 설정 계약 여기까지 짜고 건저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저당을 했다 이 말이야. 그게 가장 건저당이야. 자 이런 겁니다. 봐요. A라는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B에게 짜고 저당 건저당 돈을 안 빌렸는데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짜고서 잡힌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 돼요? 자 다시 이 A와 B가 수강을 하는데 수강 계약을 짜고 할 수 있어. 그게 통정이야. 가장. 지금은 저당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을 짜고 하는 거야. 또는 A와 B가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를 짜고 한다. 이게 뭐야? 이 가장이잖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채권을 뭐한 자, 자요 채권을 뭐한 자 가압류했네. 이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자입니까? 기존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3자 이다가 돼야지. 여기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했지. 맞아요? 여기서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채권을 가압류해도 되나? 돼요? 어디서는 채권을 뭐 가압류하면 안 되잖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을 가압류했다 돼 있잖아. 그럼 통정에서는 채권에 기초해서 그걸 가압류해도 제3자가 되냐 이 말이야. 된다. 해제에 있어서는 앞사람이 등기해야 돼. 해제에 있어서는 앞사람이 등기 안 한 채권을 가압류하면 제3자가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서? 해제. 자, 그래서 일단 4번은 통정이니까 채권,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3자이다. 틀리고 4번, 5번 가장 양수인이 어려우면 매수인 저거.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했네? 역시 제3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3자는 뭘로 추정? 마지막에 선의로 추정. 추정되면 누가 입증?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자. 제3자 앞에는 선의로 추정돼. 추정되면 누가 입증?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잖아. 제3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 그 지문이 연결돼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 몇 개 맞았어요? 세 문제 풀었는데. 예?
2번 이 3에는 오답 뭐 있더나 없더나. 오답 안 풀어봤어요? 정답이 잘못되어 있고 풀이는 잘 되어 있더라. 내가 확인하니까 51번에 보면 정답이 2번 되어 있지. 51번에 풀이는 3번 되어 있다. 정답이 맞다. 정답도 3번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51번 2번 되어 있던데 1번 되어 있어요? 3번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구나.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대로 돼 있다고 정답 한번 봐요. 확인. 그럼 51번에는 정답 3번입니다. 풀이도 3번 돼 있어요? 맞네, 그럼. 사회 걸 봤나? 알았어요. 자, 44번 차고합니다. 차고는 31, 32 적고, 자, 여러분 차고는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자, 1번에 자, 마지막에 확인하지 않았다 줄 거 봐요. 확인하지 않았다. 자, 요겁니다, 여러분. 차고에서는 조사 확인을 안 한 거, 이거 묻는 거야. 칠판 봐요. 조사나 확인을 안 하면 누구나 뭐는 있다? 경과실, 단순 부주의는 있다. 누구나. 그 사람이 뭐 그 업의 전문가든 뭐든 간에 직업과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자, 직업이 그 직업이 되는 자가 조사 확인하지 않으면 뭐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고 직업이 그 직업이 아니면 중과실이 없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앞에 매수인 그 매수한 놈이 직업이 뭐 토지를 전문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나 없나? 그럼 누구? 직업이 그 직업이 아닌 거야. 그러면 경과실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 돼야 돼. 없다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험에 가면. 그럼 다시 칠판. 그러면 중과실이 있는 놈이 누가 있대?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 너무 자꾸 자주 물어보나? 공장 경영자, 금융기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요 세 놈만 있어. 그 이에 없어 그냥. 그럼 그래야. 다시 거기 몇 페이지 있어요? 32페이지 봐요. 마지막 박스. 마지막 박스 마지막 줄쯤에 중과실이 있는 놈 세 명이 누구? 공장을 경영하는 자, 금융기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게 그거야. 중과실이 있는 놈은 공장 경영자, 금융기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요거 그 얘는 없어. 끝. 2번 진위에 동의 줄 거예요. 진위가 의사입니다. 동의하면 차고 취소는 없는 거야. 왜? 차고는 여러분 표시대로 성립하는 거야. 근데 진위에 동의해버리면 의사대로 가는 거야. 표시대로. 의사대로 진위대로. 그래서 취소할 수 없고. 3번 자, 동계의 차고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유발하든지 아니면 표시하든지. 표시 또는 상대방 유발이야. 다시 동계의 착오를 취소하려면 둘 중에 하나, 표시 또는 상대방 유발. 찾았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유발된 동기 나오잖아. 유발됐지? 그럼 표시돼도 안 돼도 돼? 안 돼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될 수 있다. 4번 줄 거.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 줄 거. 그러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합니다. 그 플레. 마지막 5번. 착오 줄 것이고 사기 줄 거. 그럼 우리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원래 착오와 사기는 선택이 돼.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 그 판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3번 같은 거는 여러분 동기의 착오는 표시 또는 유발이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예, 45번 반사의 절수가 여기 나와 있네. 17, 18 저거. 이게 1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41번쯤에. 아, 여러분 오늘 손평 시험 쳤는데 그것도 여러분 찍어준 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뭐 되죠? 오디, 감귤, 복분자, 무화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오감복무라 부르는데 네 문제에서 무조건 15점 나온다 했는데 이 두 개 나왔다, 두 개 그냥. 15점짜리가 4개란 말이야. 1차 과목이 4개,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고 1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문제가 이런 거는 1번 같은 거는 여러분 5점짜리는 그냥 숫자 적는 거야. 가로 열고 몇 센티미터 이상이면 이게 적는 거야. 5cm, 5cm 이렇게 적는 거야. 여기 뭐 글자 나와 있고. 예. 하나당 이제 점수를 줘요. 그 정해져 있어. 보통 5점이면 5개 줘. 그러면 이제 그 점수를 이제 채점할 때 다 맞으면 당연히 5점인데 틀리면 부분 점수 주냐 안 주냐 항상 싸웁니다. 결론은 그의 시험이 어렵고 합격자 없으면 주고 많으면 안 주고 그래요. 와, 이거 나오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와, 안타까워요. 이 벌써 이 30점 벌써 와, 그것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렇게 공부가 안 돼서 그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서 내가 시험장도 마찬가지야. 딱 반사의 일이 나온데도 문제가. 근데 그 5개 중에 하나를 못 고르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뭐 문제 어디 나와요?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이제 나오는 내용을 좀 익혀야 돼. 자, 기억. 그럼 반사의 질서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줄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한 때입니까? 법률 성립한 때입니까? 법률 행위시야. 성립시입니다. 효력 발생이 아니고. 계약할 때야, 계약할 때. 그럼 기억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또 질문해보자. 조금 전에 배웠던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언제 따진다? 똑같다. 반사의 질서와 법률행위시. 계약 당시입니다. 다른 말로. 니은. 대리인이 적격과 남으면 본인은 몰라도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까? 그렇다. 대리인 표준설. 그게 니은이잖아. 대리인만 적격가담하면 본인은 설사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된다. 그 효과가 본인에 오는 거야. 디귿. 자, 이러면 이 반사질서가 재밌습니다. 봐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게 이 사회질서에서 민법의 기본 이념 통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60년 같은 데는 여자들이 막 투표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그렇잖아. 그때 여자들이 일한다면 미쳤나 이랬잖아. 옛날에 솔직히. 그 정도로 바뀐다 이 말이야 지금. 그게 사회질서. 자, 리얼.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다수보험계약, 보험사기, 사회질서 위반 무효이다. 해당한다가 돼야지 리얼. 미음. 이 반사의 질서는 무효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줄 거 봐.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왜? 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하니까. 이게 여러분, 불공정이 나오든 강의목회 위반에 나오든 뭐가 나오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한다. 근데 취소는 누가 주장하는 취소를? 취소권자 4명이 누구? 또 물어보자. 갑자기 또 열받았어요. 취소권자 4명이 누구?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이 2명의 대리인, 이 2명의 승계인 아닙니까? 그게 취소권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취소권자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럼 집에 가서 취소권자 파트를 딱 나중에 취소 나올 때 딱 공부해. 그거 하란 말이야.
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음에서 반사회질서 무효 말고 다른 강행복귀 위반 불공정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 무효는 어떤 무효가 나와도 누구나 주장한다. 맞다. 끝. 그럼 틀린 거는 몇 개고? 옳은 거 찾는 겁니까? 기억 틀릴 때 했지 아까. 효력 발생이 아니고 성립. 자, 니은, 띠끌, 리얼 좋다. 미음 맞는데? 니은, 띠긋, 리얼은 자 보험사기 사회질서 위반 해당해 안 해당해? 해당해서 무효다 이 말이야. 사회질서에 위반, 사회질서에 반하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면 무효. 그래서 보험사기 무효입니다. 답은 5번 하면 되고. 자, 46번 강행북구 16페이지 적어요. 1번 또 나오잖아 봐요. 강행북구에 줄 거라 위반한 자, 위반한 사람도 무효 주장한다 못한다? 한다 했잖아. 강행북구 위반이 무효입니다. 누구나 주장한다. 그래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측에 반한다 이러면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대도. 우리 생각에는 봐요. 강행복귀 위반의 원인 제공자가 무효 주장하면 좀 꼴보이나 이거죠. 자기가 무효짓 해놓고 자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저 인간애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 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야? 민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놈이 앞과 뒤가 나쁜 놈이랬잖아. 다른 사람 나쁜 사람 이거. 그렇게 봐요. 내가 잘못한 법규를 스스로 내가 원인 제공해놓고 물론 법적으로 무효 주장해도 된다 해도 그러면 상대방 쪽이나 이런 자들은 꼴보기잖아. 어찌 보면 뭐야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 과연 신의칙의 위반이냐 이렇게 다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야. 결론은 누구나 주장한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럼 1번 틀렸다. 2번 성공보수 행사 줄 걸 앞에. 자, 2번 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다가 이거 여러분. 자,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지만 행사사건은 사회질서 위반이잖아. 틀렸다. 성공보수 약정. 민사는 위반 아니고 유효고 행사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중과성이 어떤 게? 강행복귀 위반 무효입니까? 강행복 규정에서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입니까? 단속 유효잖아. 틀렸다. 4번 개업중개사가 직접 거래한다. 단속 규정이죠? 정답이다. 5번에 강행복 위반은 무효입니다. 마지막 표현대로 줄 거라. 여러분 표현대리 강행복 위반이 표현대리 정대 안 돼? 안 되잖아. 그거 묻는 거야. 틀렸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여기 또 설명해 줍니다. 봐요. 단속 규정 세 가지 예우를 했죠. 단속 규정에 속하는 세 가지. 중간성이 어떤 게 몇 번 할까? 3번. 또 4번이 자기 거래. 또 하나 더. 전매행위 제한. 전매가 들어가면 뭐라 했노? 단속 규정이라 했잖아. 전매행위 제한 위반. 그리고 뭐가 뭐 음식점 이런 거 적으면 돼요? 뭐가 음식점 요런 게 단속이 단속해야 돼요. 자, 47번 대리다 오는 거 1번 대리인이 다수다. 원칙은 각자 대리야 공동 대리야. 이게 헷갈려. 각자입니다. 각자. 예, 이거시고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해 대리인을 대리해? 본인 대리하죠? 정답이다. 50페이지 적고 2번이 50이야 3번도 이거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잖아.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대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하면 어떻게 되노? 그거는 유효 무효 취소 사유 뭐야? 유효잖아. 그래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되고 없다. 유효다. 유효. 자, 4번 권한을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 대리는 보존행위만 하나 이용계량행위 해도 할 수 있나 없나? 자, 이제 차이가 있어 봐요. 7번
요걸 관리행위라 부릅니다. 관리하는 행위에는 보존과 이용 계량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처분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처분행위 못한다 했잖아.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요놈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거기 들어가야 돼. 4번도 틀리고, 임의 대리는 원칙 복대리 무선임 없습니다. 예외 있습니다. 부득이나 본인 생각. 5번에 임의 대리는 어떨 때 복대리 선임한다? 본인 성락 또는 부득입니다. 부득이. 수고했어요. 자, 지금 이 47번 같은 거는 그냥 조문 위주입니다. 지문들이. 48 표현들이 51페이지 적고, 여러분 표현들이 세 가지가 뭐가 있노? 권한 넘은 수요 표시, 권한 넘은 소멸 후 있잖아. 표현들이 세 가지만 생각나도 합격이에요. 아직 이게 생각이 날똥말똥하면, 늦게 생각나면 시간 초과합니다. 항상 이러면 시험 정하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 표시는 임의만 되고 법정 안 된다 했잖아. 밑에 두 가지는 임의도 되고 법정 대리도 정된다 했잖아. 그래서 기억 틀리네. 소멸 후 표현되는 임의 대리에만 X, 법정 대리 된데도 수요 표시만 임의 대리는 되는 거야. 고란 넘어가도 둘 다 돼, 둘 다. 임의 법정 다 된다 이 말이야. 2번 니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 주장해야 된다. 당연하지. 세 개를 했단 말이래. 행위를. 그 중에 이거는 유권이고 이거는 무권이고 이거는 표현이고 딱딱 특정해서 주장해야지. 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니은은 맞아 틀려? 맞다. 디귿 강행복 위반 표현대로 안 된다 했잖아. 어디 나왔나 아까 거기 46분의 5번. 그거나 지금 디귿이나 똑같은 게 두 개 나왔다. 그래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표현대리는 강행복귀 위반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잠이 와요. 벌써 잠이 와요. 하품을 막 크게 하고 있어요. 예. 자, 리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답니다. 과실상계 범죄 적용해요 안 해도? 안 한대죠? 자, 그러면 뭐가 틀리노? 기억 X, 디귿 X, 마지막 X, 리얼도 X. 4번이네. 구체적으로 그것 좀 알아놔야 됩니다. 자, 49번 토지거래 허가 문제네. 자, 64페이지 적고,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자, 64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박스. 자, 1번 바로 합니다. 처음에 줄 거예요. 갑과 을 쌍방 적어요. 쌍방이 협력금 위한 것을 명백히 비필했다. 그러면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한 거잖아. 다시 그 지문이 1번 갑과 을이 쌍방이잖아. 허가받지 않기로 명백히 하면 확정 무효 맞아요? 네. 그럼 확정 무효는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말고 또 뭐가 있노? 아이 그거는 확정 유효고 불허가 좋다. 처음부터 배제 잠탈 정지 조건이 불성치. 다시 몇 페이지 가보자. 64 가봐요. 맨 우측에 확정 무효 해가지고 4개 있잖아. 불허가 처음부터 배제 잠탈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 하나 더 정지 조건이 불성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 무슨 책이 장판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점수에 너무 비일비재할 뭐 그죠? 예, 할 필요 없어요. 예? 일일비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거 뭐 내용만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야, 이거 풀어봤는데 12개 나왔다 이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 문제가 뭐 중요하지 않던 아닌데,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내용을 알면 돼, 내용을. 자, 그래서 확정무효 네 가지 되는 거 다시 불허가 처음부터 배조 잠탈 쌍방이 허가받지 하기로 했다 정기조건 불성치. 이런 거 네 가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노. 야, 놓으면 또 까먹고.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더 하자. 확정 무효가 아니고 확정 유효되는 세 가지는 뭐고? 세 가지다. 그거는 허가받았다, 재지정하지 않았다, 지정이 풀렸다, 해제했다. 맞아요. 그거는 보고 했겠지 설마. 자, 2번 갑니다. 줄 거요. 절차 신청, 허가 신청. 그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3번 소구할 수 있다. 4번 없지만 하나 더 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렇다 해서 계약 자체 해제할란다, 끝낼란다 안 돼. 뭐는 가능해? 소송으로 그건다 하라고. 왜 안 하노 이렇게. 그리고 손해배상 이런 거는 가정하지만 뭐는 안 된다고? 해제가 안 된다는 거야. 해제가. 이유가 뭐랬어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해제 사유가 안 된다. 이리 보는 거예요. 자, 4번 사기네?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잖아. 그럼 사기 당하면 이게 무슨 사유고? 취소 사유제?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도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해약금 해제도 된다. 뭐도 된다고? 해약금 해제까지 된다. 그래서 취소함으로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맞아. 5번 토지거래 중간 나오면 뭐야 마지막에? 무효잖아. 그럼 마지막 맞아 틀려? 청구할 수가 없, 무효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 답이다. 토지거래 허가 뭐가 나오면? 중간 생략 등이 나오면 뭐라고? 무효. 끝. 자, 50분 갑니다. (1번에)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줄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 줄.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니다. 주장하는 자 증명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야 봐요. 갑의 을에게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사무실 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하면 내주지, 안 하면 안 내주잖아. 요게 합격이 조건이잖아. 그거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2번 미정 줄 거. 조건이 성취했나 안 했나? 안 해도 뭐가 가능하노? 상처담보 저거, 상속, 처분, 담보, 보존, 상처담보. 상처담보가 가능하다. 상처담보. 한 3문제를 제가 못 집었어요. 5점짜리 요번에. 뭐 방충망 이런 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하고 저 뒤에 그거 하나 하고, 그 복분자에서 그 뭐 계산 문제는 아닌데 그 앞에 그 식이 있어. 그 구하는 식. 그거 내가 안 나온다 했거든. 그 3개 나왔던데 5점짜리가 3개. 그거 말고는 뭐 참 안타까워서 그걸 공식을 내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그 절제연이.
이제 복분자 계산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거라 믿었는데 꼭 피해율 계산하는 게 있어. 복분자에 보면 이 수학점 피해율 그 공식이 가로 열고 나온 거예요. 미친나. 5점짜리 나왔던데. 그리고 방제 인삼 이런 거 나오다니까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세 개 안 나와갖고 내가 어찌 세 개 그걸 못 맞췄지. 참 안타까워요. 세 개가 딱 안 나왔고 그것도 5점짜리들 5점짜리들 그런 그렇고 여러분도 오늘 나온다는 데서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100점이 아니잖아. 그것도 60점이야. 여러분도 60점이고 나온다는 것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자 3번 임의성취 플러스 적어라. 왜 플러스고 임의성취가? 기성이잖아. 기성. 해제 조건이 뭐야? 마이너스 적어라. 그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돼야지. 조건 없는 거는 여러분 유효입니다.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분열이가 뭐라고? 유효란 뜻이야. 거기 또 시험장 가면 유효 안 나왔다 한다고 또 적어라. 유효라고. 4번 더 가보자. 임의성취가 뭐라고? 임의성취가. 그러면 3번은 왜 틀리노? 예, 조건이 없는 게 무효가 돼야 되는데도. 4번 가보자. 임의성취가 뭐야? 플러스 정지 조건이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무효가 아니고 3번 마지막에 조건 없는 이렇게 두 개가 바뀌면 돼. 3, 4가.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거의 한 개 나와. 지문에 5개 중에 매년.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 안 돼요. 저 설명합니다. 그럼 봐요. 하나도 건져가야지. 오늘 왔는데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전기가 안 통하면 그만 다 갔다. 인생 끝났다. 자 봐요. 74페이지에 74에 맨 위에 기성조건이 뭐라고? 적어라. 임의성취. 글이 나옵니다. 시험이. 자 불능조건 없지만 불능조건은 성취가 불가능 적어라. 불가능. 그래서 임의성취 보이면 거기 기성이야. 문제에서 성취가 불가능 나오면 거기 마이너스 불능이야. 불능. 그 기성은 어떻게 하고? 플러스로 치고 불능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 정지 조건이 나올지 해제 둘 중에 하나 나온대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지가 나올지 해제가 나와. 둘 중에. 그러면 이 정지 조건이 나오면 발생하니까 뭐하고? 플러스하고 해제는 소멸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하라는 거야. 효과가.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그럼 이제 봐요. 기성 조건 나오고 거기 정지 조건이 뭐야? 기성이 플러스고 요것도 플러스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고? 플러스잖아. 그게 뭐야? 조건 없는 유효가 되고 그 말입니다. 자 여기 기성이 플러스인데 해제는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이걸 몰라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무효란 거야. 이게 밑에 거 불능도 마이너스잖아. 정지는 플러스 곱하기는 앞뒤가 반대로도 똑같아.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나 다 뭐야? 그래 이 두 개가 무효야. 마지막 불능이 마이너스고 해제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무효, 밖에 두 개는 유효야. 5개 중에서 무조건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5번 해제 조건이 여러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면 반사회질서잖아. 이게 불법 조건이야. 불법 조건이면 다 무효입니다. 그냥 불법 조건은 뭐 조건이 아니고 모두 무효. 전체가 무효야.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체 무효. 어디 위반? 사회질서 위반. 그걸 불법 조건이라 불러.
그거는 불능이 아니야. 또 하나 질문해 볼까 그러면?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지? 응? 조건 못 붙이는데 조건을 붙였어. 조건 못 붙이는 게 뭐가 있노? 예를 들면 단독행위. 근데 조건 붙였다. 어떻게 되노? 전부가 무효래도? 수고했어요. 51번이 아까 정답이 옳은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총 51번부터 물건인데, 여러분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존속이 아니야. 꼭 해야 돼. 그러면 또 적어준다. 적지 말고 요약집에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됩니다. 이거 요약집에 85페이지 봐요. 6페이지네. 꼭 알아놔야 됩니다. 86페이지의 마지막 칸에, 마지막 박스에 등기는 무슨 요건 우측에 효력 발생이고 존속은 아니다 돼 있지. 그 밑에 세 개, 주주, 상사, 유치권에서 점유, 요 세 개는 발생이면서 존속 꼭 좀. 자, 2번 무효등기 요인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 여러분 모든 거는 묵시적 됩니다. 그냥 의사표시는 묵시적 다 됐네. 틀렸다. 3번 토지 중과상의 등기 무효. 좋다. 답이다. 4번 상속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상판대기 공격.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갑자기. 상, 판, 기, 공, 경. 등기 안 합니다. 경매. 5번에 자, 여러분 이 5번이 무슨 말인고 설명 좀 해봐요. 5번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은 뭐를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거 알았는데 떨리면 내년에 내가 수강에서 50% 할인해준다. 5번. 이야기해봐요. 무슨 말인지. 잘하시네. 올해가 합격입니다. 자, 줄 거요. 원시 취득자를 신축자 적어봐. 신축. 건물을 신축한다면 원시 취득자잖아. 그 옆에 성계 취득자 적어. 매수인 적어.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봐요. 그 지문이. 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뢰인에게 넘기는 거야. 매매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단 말이야. 맞잖아요.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라. 그러면 신축했으니까 최초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매매니까 이전 등기로 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걸 안 하고 누가 앞으로? 매수인이 누구라고? 성계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했어? 이것도 유효 무효? 이것도 유효인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 모두 생략 등기. 머리. 모두를 생략합니다. 모두를. 머리를 생략했다. 모두 생략 등기라 불러요. 이게. 자, 52번 등기 추정력 옳지 않은 거 91페이지 적고 1번에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정명 줄 거. 그 다음에 두 개 더 적어. 맹백 적어. 맹백. 이전 등기 소유권 맹백 정명이 입증이잖아. 다른 말로. 그러면 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깨어진다? 추정력이 맹백 입증. 다시 뭐라고요? 맹백이나 입증. 2번 가등기 줄 거 추정력 없습니다. 답이다. 여러분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꼭 해야 되고. 그럼 이 가등기는 줄 거 앞에 청구권을 보존 줄 거. 청구권 보존은 다른 말로 순위라고 적어. 순위.
뭐라고? 순위야. 그러면 가등기에는 무슨 가등기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순위 보존의 가등기와 나중에 담보 가등기 나오죠? 그렇게 구별하는 거야. 청구권 보존 나오잖아. 그게 요거야, 요거. 이게 지금 위에 거고, 담보 가등기는 돈 빌고, 무슨 대차? 소비 대차. 돈 빌리고 해주는 게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건 재단권과 똑같은 거야. 담보 가등기는. 3번. 자, 이런 보존 등기 깨어지는 게 나오네. 3번, 4번. 자, 3번. 자, 좀 전에 봐요. 7번. 이전 등기는 언제 깨어진다? 명백 입증.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 깨어져? 양신서. 양도사실 부인. 신축이 아니다.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3번은 신축이 아니다. 4번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네. 깨어지고. 5번 원인 없이 말소. 회복 등기가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아요.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가 잘못된 거지. 그 말소된 자 만약 A가 소유권이 뒤늦게 되는데 그걸 어떤 놈이 불법 말소했어. 그러면 A가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야. 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 예? 2번. 자, 53번하고 잠시입니다. 옳지 않은 거 102페이지 적고 1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이 땅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줄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줄 거예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을 볼 수 있다가 돼 있다. 2번 선의가 악이 될 때는 그 다음 줄 소재기. 3번 선의점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 그래도 불법 행위했다면 손배 책임은 지어야 된다가 배제되지 않는다. 맞다. 4번 소유자 나왔다. 소유자. 소타죠. 예. 패소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점자의 점유는 악의로 되고, 자 타주는 소제기가 아니고 패소 확정 판결입니다. 5번 악의 점자가 과실로 인해서 과실을 훼손하면 대가 보상해야 되고. 자 4번에서 두 개만 해보죠. 자 7번 봐요. 이거 헷갈려요. 봐요. 선의 점유자가 소가 제기되고 패소가 되면 언제부터? 요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요거는 본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소제기 시. 그래서 선의가 악이 갈 때는 소제기 선소악이야. 소제기야. 선소악. 다시 선의가 악이 갈 때는 언제라고? 소제기. 패소 판결 확정이 아니야. 그런데 자주가 타주로 갈 때는 뭐라고? 패소 확정 판결입니다. 판결 날 때 이건 판결시야. 뭐가 뭐 갈 때? 자주가 타주 갈 때. 그럼 판결 확정이지만 선의가 악의로 갈 때는 뭐라고? 소제기시. 선소악이야. 선소악. 자주가 타주는 판결 확정이야. 그냥 판결. 그 두 개 꼭 구별해야 돼. 자, 다른 거 되었고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